엄마의 독성이라. 엄마의 독성이 어떻게 전달되나? 기형과 암, 불임을 입으라는 농약이라. 결착제. 냉동했을 때 단백질이 변성되거나 해동했을 때 반죽이 질어지도록 햄이나 소시지, 반죽 제품, 면류 등에 사용한다. 인산수소나트륨이나 인산이칼륨 등의 인산이와 폴리인산나트륨이나 메타인산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섭취되는 성분이다. 인산의 과다 섭취는 칼슘 부족이나 철분 부족 등 인체에 다양한 해를 끼친다. 인산, 제빵계량제, 반죽 계량제 또는 이스트 푸드라고도 하며 빵의 부피를 부풀리기 위해서 첨가한다. 염화암모늄, 탄산칼륨, 인산염, 불암산칼륨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화학물질 사용해서 한다. 시판되는 대부분 빵에 들어가는 그 유해성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인산지방 칼슘 부족이나 철분 부족을 일으키고 불암산 칼슘은 발암물질로 의심이 되고 있다 하네요. 스쿼트에 투여하면 정제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이상정자가 증가해서 임신한 지에 투여하면 태어난 지에게 발달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메타포미포도스는 강한 독성 때문에 강한 독성이 있었다 라는 거죠. 유행계 살충제로 일본에서 1973년에 10월에 농약으로 등록이 되었다. 최소의 그런 것이 있었다 라는 건데요. 페이트에서 미세 페이트, 발암성 다이옥신 발생 환경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중국산 냉동만두 사건의 주역은 2008년 1월에 일본 치바현과 효고현에서 중국산 냉동만두를 먹은 사람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있었다. 원해물질은 메타미도포스라는 농약으로 일본에서는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 품목이다. 메타미도포스 및 그것과 관련성이 높은 아세페이트라는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메타미도포스, 발암성 다이옥신 발생 환경으로는 메타미도포스는 유기인계 농약의 하나로 일본에서는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메타미도포스는 같은 유기인계 농약인 아세페이트 1973년에 일본에서 농약 등록의 대서산물이기도 하다. 아세페이트는 채소 해충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중독되면 유기인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일본에서 사용하자는 메타미도포스가 일본의 국내산 농작물에서 검출된 일이 있었다. 두부 응고제, 간수, 두유를 굳혀서 두부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염화, 칼슘, 염화물, 황산칼슘 등의 황산염이 함유되어 있다. 멸류 첨가, 알칼리제, 중화면이나 만두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인산수소, 이나트륨, 피로인산사나트륨 등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예부터 쏜 식품 첨가물도 모두 안전하지는 않다.
뒤지선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의 이변을 일으켜 정상적인 신경 전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해충을 죽인다. 인간도 다른 것을 흡수하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주된 증상은 운동실조, 경련, 또 유방암 이렇게 관계가 있다. 알레르기 유전자 이상, 발암물질이다. 또 보존료,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에서 보존료가 사용이 된다. 해충을 저지르고 만든 농약이 인간을 죽인다. 소르빈산은 본래 마가목이라는 나무의 덜 익은 열매에서 추출된 물질이다.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은 곰팡이나 세균 등 다양한 미생물에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다. 한방약의 장단점은 뭘까요? 한방약은 환자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서 처방하기 때문에 질병에는 무조건 약효 성분이 효과적이라는 원칙은 없다. 한방약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양약을 복용한 후에 자주 나타나는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다.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갈근통에 들어가는 마항이라는 약효 성분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고 혈압이 오르거나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나 심장에 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방약에 널리 쓰이는 강초에도 또 알도스테론성 무력감, 부종, 저칼륨 혈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약은 양약과 병행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다양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호르몬제는 영향이 T아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들의 자녀들 중에서 딸에게는 제일암, 자궁암, 난소암이, 아들에게는 고환암, 전립선 암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아기들 대다수는 10대부터 암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모체에 쌓인 독성이 T아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신 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가 주는 이 영향들이 크죠. 합성 호르몬제가 초래한 비극은 여성 호르몬에게 여포 호르몬의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월경이나 임신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기관을 조절한다. 뒤에서 이런 것들이 임산부의 임신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독성, 신생아의 재대혈, 엄마의 몸속에 쌓이는 독성이 내 아이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젖병, 물티슈, 합성세제, 샴푸, 화학조미료, 산화방지제, 착색제, 해열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살균제, 살충제 등등 이런 것들이 어머니로부터 또 자녀들에게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확 후에 처리 농약은 미등록 농약 이런 것들도 있다. 푸스트, 하비스트, 수확 후 처리 농약이라 한다. 농작물의 부패, 곰팡이 발생, 충해, 발화 등을 막고 관리나 운송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는 수확 후에 농약을 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이 황산, 니코틴, 신경독성, 함부로 쓰면 안 되는 해충 기피제가 있고요. 제충곡의 구조가 동일한 화합물인 피레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하는 살충제가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흡수율이 높은 경피동 물질이 그 농약을 치고 하는 사람에게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위점막장애 등등 또 이렇게 메스꺼움, 발열 이런 것들이 또 발암성 아스코르본산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피부의 방어, 간의 해독 이런 문제에서 염산 프로메타진, 통증이나 거려움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이제 자일리톨, 자작나무 등의 수목에서 추출하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한 인공감미료다라는 거죠. 유해성이 있고 열량이 낮다라고 하지만 개가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속히 떨어지거나 간 기능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카린 나트륨은 위장장애, 또 방광암, 또 혈액의 이상을 일으키는 아미노산, 안식, 향산 에틸 이런 것들 구역질환하고 경련, 멀미, 쇼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스파탐은 페닐 케톤 요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표백제는 뭐 여러 가지 과일조, 말린 과일 등등이 있는데 위장장애, 간,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쇼크,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소아용 약제의 부작용도 있고, 와파린 같은 해열성 동제에 배합된 아스피린 성분이 있는 것도 라이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것들이 라이 증후군은 뭘까? 급성 뇌증은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많이 나타난다. 급성 뇌증을 라이 증후군이라고 한다. 해열제를 먹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발색제는 햄, 뭐 소시지, 베이컨, 영양제 등에서 발색제는 아질산 나트륨은 독성이 강해서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공식품으로 넣는 색소 발색제, 표백제가 염색체도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뭐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리부디는 통증을 동반하는 대성포진의 효과가 있는 외봉약인데 혈소판이 급격하게 감소하더라는 거죠. 제초제가 유발한 이상행동이 또 일어나더라는 건데요. 제초제에서 그러니까 모유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질병들이 있죠. 호르몬 분비 또 비가역적인 반응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오래된 그 임성유 입덧 완화제인데 그렇죠. 카노포름 중독 사건 이런 여러 중독 사건들 주작용과 부작용, 약의 독성으로 유발된 사건들이 모든 약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수은은 치과용 충동제로 쓰이는 아말감에도 들어있어서 이런 수은 농도가 뇌에서는 3배, 신장에서 9배나 높았다. 아말감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나마트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수 메틸 수은으로 밝혀지고 있다. 머큐롬 뭐 이런 것들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수은계 이런 거 온도계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무엇을 넣는지는 기업만이 알고 있다. 잘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뭐 비소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비소는 뭐야? 방부제로 쓰나요? 무첨가 천연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지.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용품 성분의 진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 희병을 피부로 흡수된 화학물질, 화장품과 세제의 독성 화학물질, 복합오염을 일으키는 생활용품 속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트랜스 지방은 또 우리가 복부 비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포화지방산과 지방에 대해서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고 신경에 작용하는 독버섯 정도는 큰일 나죠. 엄마의 독성, 간의 장애를 일으키는 독버섯은 정말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전염병과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곰팡이, 푸른 곰팡이, 흰 곰팡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치즈에 한해서 나타나는 치즈 위에 빵 등에 흰 푸른 곰팡이, 이건 부패 곰팡이 독이 있다. 나쁜 곰팡이를 구별해서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프라톡신이나 아주 위험한 것이죠.